조먼 터널이란 JR 홋카이도 세키오쿠 본선에 지금은 폐지된 가네하나역과 이쿠타하라역 사이에 있는 길이 507m의 터널입니다만, 이곳은 홋카이도 굴지의 심령 스팟이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터널이라면 괴담이나 심령 현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만, 이 조먼 터널은 굉장히 끔찍한 장소로 과거에 있었던 참상을 들으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심령 스팟이죠. 물론 지금은 사라졌지만, 터널 개통 후에 조먼역 근무자가 되면 가족이나 직원에게서 환자가 나온다고 해 조먼역 주변 근무는 당시의 국철 직원들에게서도 꺼려지는 근무였다고 합니다. 어느 직원의 아내가 아무런 전조도 없이 기차에 뛰어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912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가고 14년 10월 개통까지 100명을 넘는 희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설로는 400명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터널은 대체 어떤 장소인 걸까요? 여러분은 타코베야 노동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으로선 있을 수도 없는 근무 환경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 봅니다. 타코베야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을 타코라고 불렀고, 이 타코는 많은 사람을 고용한다는 다고의 일본식 발음인 타코로, 그 고용자들을 부려 토목공사에 종사시키는 숙소를 타코베야라고 하여 감금 상태에서 일을 시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마치 좁은 구멍 속을 좋아하는 습성의 문어를 잡기 위해 물속에 주둥이가 좁은 단지를 넣어두면 문어가 그 속으로 들어간 뒤 나오지 못하는 모습과 비슷해 문어를 뜻하는 타코를 써서 타코베야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노동 환경은 극히 열악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육체 노동을 강요당하며 휴식도 취하지 못했고, 유일한 식사는 너무나 조악했고 앉아 먹는 것도 허락되지 않은 채 먹게 했다고 합니다. 휴일도 없이 노동자들은 매일을 그야말로 온종일 일만 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생활이 가능할 리도 없으니 많은 노동자가 비타민 결핍으로 각기병에 걸려 픽픽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타코베야에서 필요로 하는 건 단순한 노동력이었죠. 어쩌다 병이 나도 휴식은 허락되지 않았고,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을 붙잡은 후 벌거벗은 채로 묶어둔 뒤 몽둥이나 삽, 곡괭이 자루 같은 것으로 때리는 등의 고문을 행했습니다. 병이나 체벌로 죽어간 사람들의 시체는 부근 산림에 안매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먼터널 부근의 산림에서 산나물을 따던 주민이 사람의 손이나 발 등에 뼈를 파냈다는 사실로도 이 사건이 진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먼터널에서 일어났던 공포 에피소드를 살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도 쓰러져간 사람들의 혼령이 그렇게 했는지 개통 후 이 터널에서는 종종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터널 안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차가 급정차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죠. 이 조먼터널에서 일어났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비가 계속 내리던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증기기관차가 조먼터널 입구에 다다르자 기관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위험해! 달리던 기관차 앞에 머리부터 피를 뒤집어 쓴 남자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은 겁니다. 황급히 급정차한 기관사는 바로 기관차에서 내려 조사해봤습니다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착각이었나 생각해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나 잠시 터널 안을 달리다 보니 다시 그 피투성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다시 급정거시키지만 이젠 그 피투성이 남자의 형상이 뇌리에 박혀 움직일 수가 없게 된 바람에 기관차를 출발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뒤를 따라 나타난 기차의 기관사가 대신에 기관차를 모는 사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 괴현상을 겪었던 기관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더는 싫어. 기차 못 몰아. 조먼터널 근처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 A코 씨는
산나물을 캐기 위해 터널 근처에 조몬 고개로 왔습니다. 터널 부근은 근처 사는 사람들도 꺼려져 거의 사람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나물 채취의 명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산나물을 가득 채운 에이코 씨가 귀가를 위해 고개를 내려가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왠지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네? 뭔가에 걸린 건가? 생각하고 문득 발밑을 봤더니 시커먼 해골로 변한 손이 에이코 씨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겁니다. 패닉 상태가 된 에이코 씨는 필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후 무조건 달리던 도중 많은 뼈가 흩어져 있던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뼈들도 모두 타코베아의 중노동으로 죽어갔던 분들의 유골이었을까요? 이번엔 철도 여행 마니아인 B씨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야간 침대 열차로 이바시리에서 삿포로 방면으로 가던 중이었죠. 타코베아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노동자들이 만든 세키오쿠 본선을 지나 천천히 조몬 고개로 향합니다. 고도를 높여 조몬 고개를 나아가 마지막 역인 가네하나 역에 도착했는데 왠지 기차가 정차하게 됩니다. 운행 시간표대로라면 통과역일 텐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차장이 지나길래 사정을 물었더니 주행 중 브레이크 계통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 점검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운전을 재개했습니다만 차장은 결코 이쪽을 보지 않고 무언가에 겁먹은 모습이었습니다. 조몬 터널을 잘 알고 있던 B씨는 큰일 났다 생각했다고 합니다만 공포를 억누르고 자기 침대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때 침대 칸의 승객은 B씨를 포함해 3명뿐. 이윽고 열차는 감속하면서 커브를 따라 지그재그로 꺾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슬슬 고개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열차가 감속하더니 급제동이 가까운 상태로 금방이라도 정차할 태세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차는 멈추지 않고 기관사가 경적을 울리면서 가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오컬트 현상이 일어나기로 유명한 조몬 터널 입구로 다가갑니다. 터널에 들어간 후에도 왠지 기관사는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된 B씨도 드디어 이변을 깨달았죠. 뭐야 이 냄새는? 피비린내? 침대칸이 터널 안으로 들어간 순간 피비린내인지 아니면 땀 냄새인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냄새로 가득 차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냄새와 함께 깨진 도자기를 포대에 넣은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뜨리는 듯한 뭐라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침대칸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경적은 계속 울리고 기차 엔진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B씨는 침대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뒤의 일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답니다. 호기심이 앞선 B씨는 문득 담요에서 머리를 내밀고 커튼을 걷고 복도 쪽을 들여다보고 만 겁니다. 복도에는 물 같은 게 쏟아져 점점이 발자국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창문 위에 달린 작은 거울에선 검은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검은 그림자가 복도 안쪽으로 쓱 하고 나오자 아까의 깨진 도자기 같은 소리가 그림자를 쫓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가 복도 안쪽으로 내려설 때 기차가 마침 터널을 빠져나갔습니다만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 B씨 쪽을 돌아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검은 그림자와 눈이 마주친 B씨는 사람은 정말로 공포에 빠지면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문득 정신을 차린 B씨에게 걸어온 차장이 복도 쪽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님, 봤죠? 익숙한 손놀림으로 복도의 물기를 닦아내는 차장을 보고 B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을 닦아낸 휴지가 희미하게 붉은색이었던 거죠. 차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가네하나에서 급히 정차하게 될 때는 100% 나옵니다.
현장 운행 직원들도 싫어하는 조몬의 무서움을 체험한 한밤중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맹세코 실화라고 합니다. 그 후로도 이런 괴기 현상이 계속되는 바람에 이래서는 제대로 가동할 수 없다고 생각한 철도 관계자들은 위령의 목적으로 터널에서 1km 떨어진 곳에 환화 지장존이라는 지장상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지장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도 59가 넘는 유골이 발견되어 매년 6월에는 공양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먼 터널에는요, 이전부터 하나의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만들기 위해 인신공양을 한 시체가 묻혀 있다 라는 소문입니다. 괴담에서 자주 나오는 인신공양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인신공양의 소문은 어떤 우연에 의해 사실로 증명되게 되는 겁니다. 1968년 5월 16일에 홋카이도의 도카치 해역에서 진도 8의 강진이 일어나 이 조먼 터널의 벽면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970년에 개보수 공사가 시작됐는데 마침내 그게 발견되어 드러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무너진 벽에서 나온 건 서 있는 상태로 묻힌 사람 뼈였습니다. 뼈는 두개골이 손상되어 있었고 상황으로 봤을 때 당시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삽으로 머리를 맞아 박살당한 사체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부근의 주민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건 재물이야. 아직도 분명히 많이 묻혀 있어. 라고요. 이 말대로 그 후의 발굴 조사에서도 터널 입구 부근이나 산비탈 등 온갖 곳에서 10구가 넘는 대량의 백골 사체가 발견되게 됩니다. 발견된 사체들은 루베시베조 공동묘지 내에 조먼 터널 순직자의 묘에 납골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직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태를 무겁게 본 사람들의 손에 의해 1980년에는 증기기관차가 스위치백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가네하나 신호장 서쪽의 가네하나 초등학교 터에 조먼 터널 공사 순직자 추모비를 세우게 되죠. 타코베아 노동자의 가혹함을 나타내는 한 통의 슬픈 편지가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조먼 터널 작업자, 즉 타코였던 사람이 누나에게 썼던 것이라고 합니다. 일은 새벽 3시부터 밤이 깊어질 때까지 진행된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물건을 강제로 짊어져서 갈비뼈가 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온다. 병이 들어도 치료는 받을 수 없고 회복 기미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철로 밑에 생매장됐다. 한 달에 2회에 걸쳐 순경이 순찰하러 오지만 시체의 존재는 돈으로 입막음시킨다. 도망친 노동자를 업자가 총을 가지고 쫓아갔다. 잡힌 사람은 본보기로 불로 지지거나 발가벗겨져 술을 뿌린 뒤 모기에게 물리게 만든다. 곰에게 당한 사람도 있었다. 편지 내용을 읽다 보면 작업자들이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혔는지 알 수가 있네요. 가난 때문에 지방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기고 그래서 속아서 온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병으로 쓰러져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면 철로 밑에다 생매장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에 흙이 뿌려져 묻혀가는 순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절망을 안고 죽어간 분들을 생각하면 심령스팟이라고는 가볍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강제징용으로 많은 한국분들이 이곳에 끌려갔다고 하는데 그 원한도 사무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먼 터널은 길이가 불과 507m입니다만 완성되기까지 무려 3년 가까이나 소요됐다고 합니다. 해발 347m라는 조먼 고개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홋카이도 겨울에 맹추위도 있어 작업 자체가 곤란했던 어려운 공사였다는 것도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홋카이도 개척의 역사에는 많은 징용자나 죄수 그리고 타코베아 노동자들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많은 희생으로 이루어진 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된 수많은 영가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